아니 그런 디테일은 또 어떻게 달아요? 진짜 상징적인 거네. 진짜 상징적이다. 진짜 상징적이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에 봉준호 감독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카메오로 출연했단 얘기는 아닙니다. 주요 인물 중 봉준호 감독을 의미하는 인물, 봉준호 감독이 들어있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기우입니다. 이 영화를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사실상의 주인공. 기우의 감독으로서의 면모가 눈에 잘 보이는 대목이 있죠. 위조나 범죄이면서도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조나 범죄가 아닌 프리텐드? 프리텐드라는 단어 2회 이상 꼭 사용할 거야. 하는 척하는 나보고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 작은 극을 꿈이잖아요. 영화를 만드는 작업처럼 이들은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치는 과정 자체가 극을 꾸미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사기 아니라는 거죠. 사기 극인 거죠. 극. 각본도 짜고 하기사 옛날에 대본을 쓰고 크리스마스 실 사서 붙이고 연기 지도도 하고 함축시켜가지고 탁 진두지휘 아줌마 시침이 뚝 따고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 컷도 외치고 영화 감독의 시그니처 대사 아닌가요? 컷. 가족들의 연기 리허설, 특히 이제 기택과의 연기 리허설과 영화 속의 실제 상황을 교차 편집한 부분에서 기우는 누가 봐도 영화 감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우가 자신이 쓴 각본과 대사에 거의 도취한 느낌으로 열중해서 막 립싱크하고 그러죠. 영화 감독 포즈예요. 포즈 자체가. 미국 인터뷰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오죽하면. In the scene that we saw where the son is directing the father, does he direct that way sometimes?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쪽팔릴 때가 있어요.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 기우가 감독 일 하는 부분, 감독 일을 하니까 감독이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퀀스만 가지고도 구체적으로 해야 할 얘기들이 남아 있어요. 연교하고의 티키타카 부분을 아니 요즘에도 결핵 환자가 있어요? 아니 요즘도 결핵 환자가 있어요? 대사를 한 건가요? 연교가? 아니지요. 이 영화 속 현실에서 그녀는 지금 기우가 하라는 대로 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택이 하는 모든 말은 기우가 시킨 말입니다. 연교의 말은 우연치 않게도 기우가 써둔 대사랑 똑같습니다. 리드미컬한 사기 진행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저들의 사기 능력이 대단하다, 정말 너무나 깜찍하다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근데 사실 저 말이 대사이기도 하죠. 배우 조여정 씨가 하는 봉준호 감독이 준 대사. 그러니까 저 연교의 말은 조여정 씨의 대사이기도 하고요. 그 조여정 씨의 대사는 봉준호 감독이 준 건데요. 기우가 예상한, 사실상 기우가 써준 것처럼 보이는 그 봉준호가 준 대사랑 동일하다는 건 그냥 기계적으로 기우랑 봉준호가 정확히 겹쳐지는 지점이죠. 아들인 최우식이 아버지인 송강호를 가르치는 연기를 가르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대 송강호 배우를 가르치려고 했던 최우식 씨의 어떤 심리 상태와 반대로 어린 후배한테 연기 지도를 받았던 그 장면에서의 그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강호 씨를 최우식 씨가 연기 지도하는 부분이 배우들 사이에서도 되게 좀 민망하고 막 웃음이 많이 나고 현장에서 재밌기도 하고 뭐 스태프들도 되게 많이 재밌어하고 그럴만하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연기였을 거예요. 최우식 씨한테. 엄청나게 부담도 되고 긴장이 됐던 씬 중에 하나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감히 누가 제 나이 또래 배우가 이제 송강호 선배님한테 연기 지도를 하는 그게 이제 아무리 연기라고 하지만은 그 어떤 연기보다 어려워. 왜 그럴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메타 영화의 속성 한 가지가 쉬운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현실, 여러분이 제 유튜브를 보시는 그 현실에서
저 둘은 연기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배우니까. 물론 저 영화 안에서 저들이 배우는 아니에요. 직업이 배우는 아니지만 배우들이 하는 구도, 이미지, 톤으로 디렉션 주고 연기에 대해 피드백하고 연습하고 연기자가 연기를 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연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통화 내용이 또 들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버지 지금 감정이 너무 막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 좀 여기까지 좀 내려보세요. 어쩔 수 없이. 송강호 씨가 조선시대의 신하이고 최우식 씨가 조선시대의 왕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분이 같이 그런 연기를 그런 배역으로 하신 적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왕이 노여웠어. 그래서 혼내. 신하인 송강호 씨가 무릎 꿇고 전하 막 이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후배 앞에서 저렇게 무릎 꿇고 있으려면 진짜 창피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별로 안 하죠. 네. 너무 현실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그림을 볼 때 요즘 현대 미술이 왜 어려워요? 경계가 불분명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는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은 네모난 그 창문 같은 액자 프레임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떤 게 또렷하냐면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예술이 아닌지, 어디까지가 그림이고 어디서부터 벽인지를 구별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요. 그 선 안만 그림인 거죠. 현대미술은 약간 그거를 헷갈리게 하는 게 많죠. 경계가 뚜렷할수록 헷갈림은 줄어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우식 씨가 어린 왕 역할이고 송강호 씨가 무릎을 꿇은 친하였다면 그 상하 관계의 역전에 대한 짓궂은 감흥은 덜할 겁니다. 어차피 그런 시대적 설정이라고 서로 약속하고 보는 픽션의 세계니까요. 저들은 실제로 하는 일이 연기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그 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가 그림이고 여기서부터는 벽인 게 아니라 그림 안에서의 뭔가랑 그림 바깥에서의 뭔가가 비슷한 것이 들어있어 버리면 이게 헷갈려지는 거죠. 그런 헷갈림을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것이 메타 픽션, 메타 영화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요게 이제 한 덩어리예요. 좀 대놓고 보이는 부분. 기우가 봉준호 혹은 뭐 감독, 작가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 너무 시킨 게 와가지고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삐약 병아리 음메 음메 소